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부터 2월 18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잠깐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78%대 하락을 했었고 S&P 500 1.9%, 다우존스는 1.4%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AMD가 10%대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7%대 그리고 테슬라가 4%대 하락을 하는 모습, 아마존도 3.59%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CBS의 보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침공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 일단은 여러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은 2월 16일 정도가 디데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말 동안에 전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한 주일 동안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화요일에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지난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15일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수요일날은 중국의 1월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물가지수의 좀 향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7일 목요일에는 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미국 시장의 좀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을 3월 FOMC 회의보다도 더 빨리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그 또한 미국 시장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만큼 좀 FOMC 회의의 의사록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요, 실적 발표 시즌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날 CJ제해제당, KCC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게임주 NC소프트와 펄어비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날은 유한양행, 하이트진로, 그리고 목요일날 하나생명, 하나솔루션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시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종목이 중요한 거고, 특히 본인이 보유하는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 실적 발표를 했다면은 정말 그 실적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고, 또 앞으로 올해에 대한 예상치나 이런 부분들도 리포트 같은 게 나온 게 있다면은 찾아보시고요. 또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라면은 실적 발표와 함께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은 연준의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것만은 사실인데, 시장이 또 지난주에 이제 반등을 해줬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788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해줬고, 사실 지난주에 조금 더 치고 가줬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치고 가지 못했던 게 아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시장은 내일부터 좀 주 초반부에는 다시 한번 좀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정책 역시 좀 변곡점을 맞았죠.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다음 주에 그래서 백신 패스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고, 영국에서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자가격리 같은 거를 없애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했던 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씩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의 거리두기나 이게 다음 주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그래도 조금, 물론 코로나가 지금 심하고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는 이제는 감기다 이런 걸 발표하고
하면서 방역정책 재검토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라던가 이쪽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 초반부에 흔들린다면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해보면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 또다시 흔들린다면 역시 이제 1월 말 2월 초에 반등이 급하게 나왔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흔들릴 때 결국은 또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거는 각 기업들의 실적이고 각자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도 좀 말로써 좀 관심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목요일 날 9%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장중에 2%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121선에 저항을 받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제 121선이라는 이런 정말 역배열 상태에서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드리면은 결국은 열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리오프닝 관련하여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화수에 대해서는 정말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면세점 다시 한번 매출 증가를 한다면은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고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금 워낙 뭐 해외여행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면세점 판매가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세점에 대한 부분이 모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이라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초반 내일부터 좀 흔들린다고 본다면요. 17만원 아래서는 그냥 분할 매수로 좀 사두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결국은 리오프닝 될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해외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지금 투표 같은 거를 한 걸 봤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1위가 거의 해외여행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이런 뭐 면세점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 조정을 보인다면은 17만 원 아래서부터는 좀 모으는 전략. 그렇다면 결국은 20만 원대 이상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다시 30만 원 간다고까지는 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은 20만 원대까지 그래도 좀 기본적인 가치까지는 회복을 해 줄 수 있다면은 그거마저도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J제일제당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J제일제당도 패턴상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좀 비슷한 패턴이고요. CJ제일제당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월요일날 바로 2.99% 정도 상승을 했었고 화요일날 또 상승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수목금 조정을 받았는데 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37만 원 아래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가공식품 가격들 계속 인상. 그러면 뭐 장바구니 물가는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작년에 미국의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6개월, 1년 돼 가면서 점점 미국 내의 유통 채널 강화 그리고 미국 내의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30만원대, 37만원대 아래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모아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좀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종목,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성우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